전략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동안 과기정통부와 함께 인공지능 국가전략 수립에 참여한 많은 부처의 관계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본 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정부 내 여러 부처가 함께 많이 논의하였고, 학계, 산업계 등 민간 전문가들의 여러 고견을 수렴하여 왔습니다. 이번 전략은 빠르게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국가적 비전과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전략의 수립 배경과 대한민국 정부의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입니다.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기계가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체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기능도 수행하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은 산업과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변화의 폭과 속도가 예전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빨라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의 대응 노력에 따라 미래 세대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범국가 차원의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인공지능 시대 준비에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개발자 행사를 찾아 대통령 인공지능 구상을 발표하셨습니다. 이번 전략은 대통령 기본 구상에 구체적 추진 전략과 실행 과제를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전략의 의의와 추진 내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하강 우려와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지금 우리는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지, 학습, 추론 기능을 통해 산업 각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며 범죄 대응, 노인 돌봄 등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당면 과제를 해결할 유력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전략은 인공지능으로 인한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여 경제사회를 포괄하는 혁신 과제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시대 변혁의 당사자인 국민,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 주체인 기업, 미래 방향성을 제시할 학계 등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높은 교육 수준과 최신 기술 수용성,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 반도체 제조 기술과 같이 우리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유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다른 국가들의 전략과 차별화된 이번 전략의 특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여 우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국가적 지원을 집중하는 동시에 단순한 기술, 산업 전략을 넘어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담아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실현을 위한 추진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적인 과제는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세계 1위를 목표로 주요 핵심 기술 확보와 신개념 반도체 개발에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 생태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인 제가 직접 면밀히 챙겨나가겠습니다. 둘째, 개별 부처를 넘어 교육부, 고용부, 과기정통부가 협업하여
청소년부터 대학생, 재직자,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과 직군을 망라한 전 국민 인공지능 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점도 이번 전략의 특징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라서 인공지능과 같이 생활하고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모든 국민들이 일상과 일터에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 전략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이미 세계적 수준인 전자정부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다른 어느 나라보다 앞서갈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선도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수준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넷째, 인공지능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 확충, 인공지능 윤리 정립 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점도 다른 국가들의 전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전 및 목표입니다. 정부는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세계 3위 이내의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최대 455조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한편 삶의 질도 세계 10위 수준으로 끌어올려 풍요와 행복의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3대 분야, 9대 전략과 100대 실행 과제로 구성된 전략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분야입니다. 우리 대학, 기업, 연구소가 세계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데이터 자원 확보를 위해 공공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인공지능 허브를 활용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광주 인공지능 직접 단지를 우선 조성하고 전국 단위 인공지능 거점화 전략을 수립하여 인공지능 혁신 클러스터를 확산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선도국과 대등한 기술 경쟁력을 조속히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인공지능 반도체를 비롯하여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같이 우리가 잘할 수 있고 또 선점할 수 있는 분야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해 나간다면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인공지능 개발자와 기업이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도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포괄적 규제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한 법제 정비단을 내년 중 발족하여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분야별 법제를 정비하겠습니다. 최근 의료, 교육 등 응용 분야에서 우리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세계 무대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벤처 펀드 자금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전 세계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경쟁과 교류의 장이 될 인공지능 올림픽을 내년 11월 개최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분야는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입니다. 인공지능 강국으로 가는 열쇠는 결국 사람이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가진 나라입니다. 세계 최고의 잠재력을 가진 인적 자원을 인공지능 인재로 키우는 거점은 결국 대학이 되어야 하기에 대학제도의 혁신이야말로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관련 학과의 신증설과 교수의 기업 겸직을 허용하고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대학원 프로그램도 확대 다양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모든 군 장병과 공무원 임용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등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고부가 가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지금 세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초중등 소프트웨어 필수 교육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를 가르칠 교원을 양성하는 교대와 사범대에서부터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과목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을 전면화하여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공장을 2030년까지 2,000개 보급하는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과 중소기업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나아가 지능형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 및 스마트팜 밸리 조성 등 바이오, 의료, 도시, 농업 등 모든 분야로 인공지능 활용을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넘어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지능형 정부로 탈바꿈시켜 공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먼저 찾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출생, 보육 등 생애주기별 원스톱 패키지도 확대하겠습니다. 동시에 미세먼지 예측, 특허 정보 제공과 같이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하실 수 있는 분야에서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가장 큰 복지입니다.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인해 단순 반복 업무가 자동화되고 고용 형태가 다변화되는 등 일자리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포용적 일자리 안전망 구축에 선제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변화하는 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추어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인공지능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힘쓰겠습니다. 딥페이크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역기능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OECD 등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정립하고 학생 개발자 등 대상별 맞춤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발표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여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내실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대통령직 속의 현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인공지능의 범국가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전 국민 교육, 전 산업 AI 활용과 같이 범정부적 협업이 요구되는 과제 실행력을 확보하고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도 병행하여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성과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과기정통부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인공지능 국가전략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요.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아이뉴스 24. 아이뉴스 24의 고민선 기자라고 합니다. 이번에 전략을 살펴보니까요, 저번에 일본에서 발표한 그 AI 전략 90%랑 거기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받으시는데 참고를 정리를 해주실 것 같은데, 일본 전략은 내가 2인자에서 장병장관을 두고 구성이 돼가지고 추진력을 가지는 의지가 좀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관리정통부가 수습 때 힘을 그동안 없었던 것 같고, 추진 상황을 검토하는 기구도 대통령 사찰이라고 했는데 사찰도 그동안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리더십을 유지하실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한 이번에 전략의 상당 부분이 고용이나 복지 쪽 내용이 있는데 이게 실행을 하려면 비용이 부담되지 않습니까? 이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금도 필요할 텐데 세금
쪽에서는 기계체를 도입해서 뭐 그런 미래 사회 그에 대비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현재 정부 입장에서 그런 것을 고려하고 일단 일본의 그 관련 내용은 주로 노령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많고요. 우리는 좀 더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게 조금 차이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본과 이렇게 꼭 대비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 컨트롤 타워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기정통부가 그동안 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상당히 주도적으로 한 점도 있고요. 그거를 좀 더 잘 살려나갈 예정이고 특히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좀 광범위하게 커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인공지능에 좀 중점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게 민간과 소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채널이고 그것을 잘 활용해 나갈 생각이고요. 조금 더 힘을 싣기 위해서 대통령 주재의 그 전략 회의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 문제는 아마 앞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인공지능 활용이 잘 되면 아마 경제적으로 상당히 그 활력 제고가 될 것이고 세수도 많이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획기적으로 세수 확보를 하는 문제도 아마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계세든 로봇세 또는 뭐 데이터세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런 점은 앞으로 차차 고려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얘기하실 분 있으면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답이 됐을까요?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 시점에서 바로 기계세나 로봇의 도입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 죄송합니다. 예.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 상황에서 바로 기계세나 로봇의 도입 등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여러 가지 급속히 진전되고 그러면 다양한 옵션으로 검토할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다음으로 전재 박지성 기자님. 오늘 보고안건으로 발표를 한 거고요. 이 내용은 국무회의에 올라가기까지 모든 부처가 같이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큰 의견 교환은 없었습니다. 수리님께서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미안합니다. 예, 저는 우리 공안할 때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AI 기술이 한 91%밖에 안 되는 근데 전력에 보면 2030년까지 95%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먹어보는데 아까 대변인께서 우리가 다른 메모리라든지